소록도 가는 길 48회. 순미는 종현이의 이야기를 순영과 지욱에게 한다.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겪어야 했던 상처들과 동네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아야 하는 종현이의 마음을 말해준다. 지욱과 순영은 말없이 순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어린 가슴에 얼마나 심한 상처가 생겼을까 하는 아픔과 함께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는다.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제, 우리가 참으로 무심한 부모였소. 종현이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집 아이들과는 달리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만 했지. 형부, 종현이가 참으로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모른 척 내버려 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네 말을 들으니 그동안 우리 종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참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우애하면 좋겠노. 순영은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순미에게 도움을 청한다. 종현이가 원하는 대로 서울로 전학을 시켰으면 합니다. 서울에는 오빠네도 있고 저도 있으니 종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종현이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지욱은 종현이를 서울로 보내고 나서 적막감을 어찌 감당을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형부, 종현이를 위해서는 형부나 언니가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종현이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는 것이 제일 좋지요. 보고 싶어서 우야노. 하지만 우야겠노. 내 자식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순영은 이미 결심을 한 표정이다. 처제, 내 생각에는 처남한테 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곳에는 제 사촌들도 있고 우선 할머니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소외감도 들지 않고 형들과 누나에게 공부도 배울 수 있으니 혼자 커온 종현이에게는 형제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기회도 되고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것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 네, 형부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오빠네가 좋지요. 일단 오빠와 어머니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요. 순미는 일단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 종현이의 문제를 가족들과 상의한다. 종현이의 말을 듣고 모든 가족들이 놀라며 하루라도 빨리 종현이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한다. 이 여인은 당신이 있는 아들네 집에서 종현이를 데리고 있기를 원한다. 동욱 부부 역시 다른 집보다는 자신의 집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일치하며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한다. 상우와 상민 그리고 상희도 찬성을 한다. 여름방학 동안 순미는 종현이의 전학 수속을 한다. 이제 종현이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고 대학교를 보내려면 지금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모든 가족들의 의견 일치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지욱과 순영은 종현이를 서울로 보낼 준비를 한다. 그동안 종현이를 의지하며 종현이 때문에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남겨지게 된 것이다. 종현아, 니는 이 어무이랑 아부지랑 떠나서 살 수 있겠나? 순영은 아들을 보면서 말을 한다. 엄마, 아빠하고 엄마가 많이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 싫습니다. 오야,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노. 어무이가 괜한 말로 우리 아들 마음을 또 심란스럽게 만들었제. 미안타. 엄마, 서울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엄마 아빠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종현이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듯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얼굴에 그 기쁨을 감추지 않는다. 오야, 이 동네에 다른 아이들 모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종현이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무이가 잡을 수는 없지. 종현아, 어무이와 아버지는
우리 종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엄마. 종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하고 엄마예요. 여기서 아빠, 엄마랑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선생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말도 하려고 들지 않고 공부 시간에 아무리 발표를 하고 싶어 손을 들어도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만 시키고 저는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아요. 오야. 어무이가 우리 종현이를 너무 힘들게 했다. 이자는 서울 가서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외삼촌과 외숙모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대이. 어무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제? 그렇게 그들은 방학이 끝나기도 전에 종현이를 서울로 올려보낸다. 또다시 단둘만의 생활이 시작이 된다. 지욱과 순영은 한동안 종현이의 생각으로 서로 말이 없다. 일을 하면서도 즐거웠던 그들의 마음은 어느새 말이 없는 사람들로 변해 하루 종일 가도 몇 마디 주고받는 말이 없다. 순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꾸 마음을 돌리려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종현이의 모습이 자꾸만 발에 밟히고 생각이 나는 것은 아들 생각뿐이다. 종현 아버지, 우리 이러다가는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허허. 우리 아들이 없으니 할 말이 없는 것 같소. 지욱 또한 허탈한 웃음만 날릴 뿐이다. 종현 아버지, 우리 이참에 옆집을 우리가 구입하입시다. 무슨 소리야? 옆집을 우리가 구입을 해? 이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옆집 내외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부모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다며 아들네 집으로 모셔간다고 집과 양계장을 내놓은 것이다. 요즘 들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 양계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집들이 한두 집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일하는 거야 사람을 쓰면 되는 거이 아니요? 그라고 우리도 이렇게 마냥 맥을 놓고 종현이의 그림자만 잡고 살 거이 아니라 우리 종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벌어야 안 되겠는겨. 하지만 우리가 그만한 자금이 있나? 맹글면 우예 안 되겠는겨. 지난번에 어무이가 주신 돈도 있고 그동안 억척스럽게 살아온 우리가 그만한 돈이 없다는 말이 되니까. 순영은 통장들을 꺼내어 잔고들을 확인한다. 조금만 대출을 받으면 될 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입시다. 김지욱 역시 깊은 생각을 해본다. 그대로 많은 현금을 은행에 잠재우기보다는 다시 자금으로 만들어 지금과 같은 크기의 양계장을 더 갖는 것도 승산이 있는 일이라는 계산을 한다. 요즘에는 외지에서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일손을 구하기는 예전보다도 손쉽고 얼마든지 골라서 사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욱은 자세한 계획을 세워본다. 두 부부는 종현이 생각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순영은 바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다. 그래, 종현이네가 인수를 해준다면 내가 외지인들한테 인수하는 것보다야 훨씬 덜 받고 내줄 수 있지. 참말로 그리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종현네가 인수를 해주면 나도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내가 쓰던 이 모든 살림살이들도 고스란히 주고 감세. 야, 그 말씀이 참말인기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의 모든 살림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파트 생활이라 이 모든 살림들을 들여놓을 곳도 없고 말끝을 흐리는 아주머니의 눈에는 서운하고 아쉬운 표정이 들어있다. 수십 년을 당신의 손때가 묻은 아끼고 손질하던 것들이다. 순영과 지욱은 양계장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다. 바로 나란히 붙어있는 양계장이었다. 너무나 깨끗하게 손을 보아온 양계장과 살림집이다. 집의 크기는 거의 다 똑같지만 그 안의 구조와 살림살이는 집집마다의 형편에 따라 제각각의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언제나 깔끔하면서도 훈훈함이 감도는 따뜻한 집이다. 부부는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숨 쉴 사이도 없이 바빠진다. 이제는 두 사람이서는 너무 벅찬 일이다. 그들은 사람을 구하려고 부탁을 해놓으면서도 이왕이면
부부가 함께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완전히 인수를 받을 때까지 시일이 있기에 서둘지 않고 사람을 구한다. 남자들만 일손을 구한다면 순영의 일이 더욱 늘어나게 되겠기에 그 집에서 기거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부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옆집은 다른 집들보다 더 깨끗하고 모든 살림도구들이 좋은 것들이다. 노부부는 당신들의 일생을 이곳에서 마감을 하려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알뜰하게 마련을 하고 가꾸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건강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식들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면서 집과 모든 재산들을 처분하려는 것이다. 모든 살림들을 그대로 물려주고 떠나기로 한다. 지욱과 순영은 그 집에서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부부를 구하고 있었다. 마지막 잔고를 치르고 모든 서류들을 순영의 이름으로 등록을 한다. 다소 얼마간의 대출을 받았으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매달 나오는 수익으로도 얼마든지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에 매달린다. 다행히 중국에서 나온 교포 부부가 결정이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게 될 집을 보면서 크게 기뻐한다. 두 사람 모두 함께 나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남자인 정 씨는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아내가 식당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힘겹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던 사람들이다. 매달 방세와 최소한의 먹을 것을 마련한다고 해도 여자 혼자 버는 수익으로는 고향에 돈을 보낼 수가 없던 처지여서 참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던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집세가 나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 말을 한다. 아주머니, 이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동안 모든 생활비의 일체를 부담해 드립니다. 모든 공과금과 식비는 책임을 지겠으니 일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지욱은 그들 부부의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그만두라는 말씀만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방이 3칸이나 되니 나중이라도 일하시는 사람을 더 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분의 식사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모든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욱은 정 씨를 데리고 양계장의 모든 일들을 알려준다. 여자 또한 양계장의 일과 집의 일을 순영으로부터 배운다.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지욱과 순영을 따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하며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지욱과 순영은 안심을 한다. 이제 양계장은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종현이 역시 전학을 한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오빠의 말에 순영은 안심을 하면서 그들 부부는 종현이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면서 일에 열중한다. 종현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거창을 댕겨 오입시다. 아지매가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찾아가 봐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많이 편찮으신가? 지욱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을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